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때 이 거래처의 결제료입니다. 거래처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 공장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원자재를 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를 가공해서 생산을 하고 다시 또 그 원자재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자재를 사서 원자재 가격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돈을 보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 기업 같으면 더 그렇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처음에 원자재 값을 예를 들면 100만원어치를 삽니다. 그럼 이제 직원이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보내죠. 또 두 번째도 샘플 만든다고 해가지고 뭐 자재를 한 100만원어치 삽니다. 또 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서너 번 그렇게 샘플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입하는 단위가 커집니다. 구입하는 단위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2천만원, 뭐 3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대금을 보내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냈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는 그 승용차 같은 거는 검문을 안 해도 트럭은 반드시 검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럭에는 물건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그런 송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제 경찰이 잡죠. 물자가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딱 이때 2, 3천만 원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당연히 경리부에다가 돈을 내줍니다. 은행에 가서 결제를 해라. 사인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처음에도 이제 샘플을 했을 때 100만 원을 보냈을 때도 경리부에서 이제 은행 송장에다가 가격, 금액, 날짜, 뭐 받는 사람, 그 회사 이런 거를 다 써가지고 이제 다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로 이제 그 금액이나 날짜만 보고 사인을 하죠. 회사에 그 받는 거래처 기준 정도하고. 한 번 이상이 없죠. 두 번 이상이 없습니다. 세 번도 이상이 없어요. 네 번이나 다섯 번째 이제 본구매를 할 때 문제가 생기죠. 3천만 원을 보낸다 이겁니다. 무지하게, 그 당시에 월급이 예를 들면은 뭐, 한 사람당 만 몇천 원, 뭐, 정도밖에 안 할 때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 돈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똑같이 이 직원들이 그 돈을 보내는, 은행에 가져가도 돈을 보내는 그 서류에다가 금액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뭐 그날 오늘 그날짜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회사 똑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물건이 안 오는 거죠. 당연히. 그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요놈들이 그 돈 받는 회사의 계좌번호가 1, 2, 3, 4, 5, 6, 7, 8, 9라고 했을 때, 잔돈 보낼 때는 똑같이 똑바로 쓰죠. 1, 2, 3, 4, 5, 6, 7, 8, 9. 근데 큰 돈 보낼 때 이제 1, 2, 3, 4, 5, 6, 8, 9 뭐 이렇게 하나를 딱 틀리게 합니다. 하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다 보내면은 계좌번호가 틀리니까 저쪽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다시 오죠, 돈이. 다시. 이제 계좌번호가 틀리고 수취인이 틀리니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로 연락이 오죠. 회사로 연락이 오면 사장한테 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경리부로 오죠.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돈이 다시 왔다. 그때 이제 그 해당 직원이 가서 그 돈을 찾아서 날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들이 기발하게 그 회사 돈을, 큰 돈을 이제 갖고 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 회사들은 많이 당하죠.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할 때는 그 계좌번호까지 다 봐야 됩니다. 계좌번호까지. 그래서 베트남은 그 당시에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바꾸죠. 예를 들면 달러를 가져가서 베트남 동으로 바꿀 때, 예를 들면 뭐 1000달러를 가져간다. 그러면 돈에 붙어 있는 돈 번호가 있습니다. 돈 번호. 그 번호까지 다 적습니다. 베트남은. 하도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돈 번호까지 다 적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신다. 그런데 이제 돈을 보낼 일이 있다 하면은 계좌번호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금액, 날짜, 이름만 맞다가는 그런 식으로 당하기 때문에 계좌번호까지 확실히 그 챙겨가지고 보내셔야지 그런 위험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필리핀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필리핀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도 서류를 띱니다. 그럼 남자들이 이제 돈을 보내주죠. 무슨 서류를 떼라. 그러면 이제 그 서류를 띱니다. 예를 들면은 출생증명서를 띄는데 여자 이름이 제니라고 가정합시다. J-E-N-N-Y 이렇게 써서 이제 내야 되는데, 이름을 한자를 딱 틀리게 철자를 쓰는 겁니다. J-E-N-M-Y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발급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챙겨다 보면 틀린 걸 알게 되죠.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그 담당 직원이 필리핀 여자한테 다시 써와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거를 딱 사진을 찍습니다. 얘들이 그거를. 그리고 남자한테 보내는 거죠. 안 해준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돈 달랜다. 얼마 달래냐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또 뜯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애교 수준이죠. 애교 수준.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런 식으로 단위가 틀리고 노는 물이 틀려가지고 당하면 크게 당합니다. 당하면은.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베트남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부디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